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뚝 떨어져서 주머니에 달랑 1냥짜리 동전 하나를 들고 주막에 들어가는 상상 말입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시키고 싶은데 이 1냥이라는 돈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만원 한 장보다 귀한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작 몇백 원짜리 동전 수준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역사책에서 몇 냥, 몇 전, 몇 푼 같은 조선시대 화폐 단위를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지갑 속에 있는 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솔직히 감이 잘 오지 않죠. 그저 옛날 돈이구나 하고 무심코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을 조선시대로 초대해 당시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지배했던 돈의 가치를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옛날 물가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국밥이나 최저시급 같은 현대적인 개념에 대입해서 조선시대 1냥의 실질적인 가치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대 공무원들의 월급은 과연 얼마나 짭짤했는지 혹은 얼마나 밥봉이었는지 마치 옆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갓 점심을 먹고 나온 여러분의 입맛을 다시 한번 돋우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바로 그 국밥을 기준으로 우리는 500년 전 조선시대의 경제문을 활짝 열어볼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비운들고 놀라움과 공감을 동시에 안겨줄 지식 스토리텔링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조선시대 1냥의 진짜 가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났던 수많은 삶의 희로애락 속으로 지금 바로 뛰어들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1냥의 가치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친근한 방법, 바로 국밥을 기준으로 삼아 봅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요? 보통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죠? 그럼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 주막에서 팔던 국밥 혹은 일반적인 식사 한 끼 값은 대략 10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 화폐 단위는 1냥, 10전, 100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전은 곧 1냥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거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조선시대 국밥 한 그릇이 10전이었다면 1냥으로는 국밥을 몇 그릇이나 사 먹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1냥은 10전의 10배니까 무려 10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현대 가치로 환산해 봅시다. 지금 국밥 한 그릇에 평균 9,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조선시대 1냥으로 국밥 10그릇을 살 수 있었으니 1냥의 가치는 9,000원 곱하기 10그릇, 즉 무려 9만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비쌌죠?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지폐 9장과 맞먹는 가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환산은 국밥이라는 특정 품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시대와 지역 그리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 화폐 가치는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환산 기준은 바로 쌀입니다. 조선시대 쌀 한 가마니 가격은 대략 8냥에서 10냥 사이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현대 쌀 80kg 한 가마니가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하니 1냥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쌀값은 풍년과 흉년에 따라 변동폭이 컸고 일반 백성들이 매일같이 쌀 한 가마니를 사는 것도 아니었으니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건 역시 국밥이나 집신 같은 생필품의 가치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집신 한 켤레가 5전에서 10전 정도였다고 하니 1냥이면 집신을 최소 10켤레에서 20켤레나 살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운동화 한 켤레에 5만원이라고 할 때 1냥으로 운동화를 10, 20켤레에 살 수 있었다는 뜻이니 역시 1냥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1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매력을 가진 돈이었습니다. 하룻밤 주막에서 잠을 자고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며 새 집신 한 켤레를 사 신을 수 있는, 어쩌면 서민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에 가까운 큰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돈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 직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자, 이제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월급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날에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로 꼽히죠. 그럼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당시 공무원들을 관료라고 불렀고 이들이 받는 월급을 녹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봉이 지금처럼 현금으로만 지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쌀과 옷감으로 지급되었죠. 상상만 해도 뭔가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않나요? 조선시대 공무원 직급은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무려 18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급 공무원은 조선시대의 종 9품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 9품 관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주로 지방 관아의 하급 실무직이나 중앙관청의 말단 서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의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을 떠올리면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 종 9품 관리가 매달 받았던 녹봉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종 9품 관리는 한 달에 쌀 10두와 콩 5두 그리고 포 1퓨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두는 약 18리터 정도의 부피단인데 쌀 10두면 대략 150kg 정도의 쌀이 됩니다. 콩 5두는 약 75kg이고요. 이걸 현대 가치로 환산해 봅시다. 쌀 150kg이면 지금 기준으로 대략 40만원 정도 합니다. 콩 75kg도 비슷하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겠죠. 옷감 1필은 당시 서민들이 입는 옷 여러 벌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으니 이것까지 합치면 대략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가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의 구급공무원 초봉이 월 200만원 초반대임을 감안하면 조선시대 구급공무원의 녹봉은 생각보다 박봉이었죠. 게다가 이 쌀과 콩은 본인 식량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으니 녹봉만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들은 부수입을 얻기 위해 다른 일에 손을 대거나 심지어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열정페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군인들의 급료인데요. 이들은 녹봉 대신 군포라는 이름으로 급료를 받거나 아예 쌀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글쎄, 모래와 돌이 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모래 섞인 쌀을 월급이랍시고 지급했다니 이건 거의 임금 체불을 넘어선 사기 수준 아닙니까? 현대의 악덕 기업주들이 열정을 강요하며 최저 시급도 안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 심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료가 박봉에 시달린 건 아닙니다. 정1품이나 종1품 같은 고위 관료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쌀과 옷감 그리고 노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녹봉은 오늘날 대기업 임원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급 관리들은 녹봉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공무원의 삶은 안정적이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급 관리들은 현대의 최저시급 노동자들처럼 녹봉만으로는 윤택한 삶을 꿈꾸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에게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텐데 과연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노동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일량의 가치와 공무원의 녹봉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인구의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혹은 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죠. 이들에게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들인 돈, 현대적으로 말하면 알바 시급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시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일당, 즉 하루 품삯의 개념이 존재했죠. 예를 들어 농건기에 품을 팔아 일하는 농부나 장작을 패거나 짐을 옮기는 자벽부의 일당은 대략 10전에서 20전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10전은 국밥 한 그릇 값이었죠. 즉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겨우 국밥 한두 그릇 사 먹을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현대의 최저시급과 비교해 볼까요? 지금 최저시급이 대략 9,000원대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면 일당이 약 72,000원 정도 되죠. 조선시대 일단 10전에서 20전을 현대의 국밥값 9,000원으로 환산하면 9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언뜻 보면 현대 일당보다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강도와 생활 수준입니다.
조선시대의 노동은 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주여까지 땡볕 아래서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처럼 의료 혜택이나 복지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아마도 상상 이상으로 낮게 책정되었을 겁니다. 하루 10전의 일당을 현대가치 9만원으로 보고 하루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시급은 9,000원이 됩니다. 오, 현대 최저시급과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밥이라는 특정 기준에 맞춰 환산한 것이고 실제 삶의 질은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돈을 벌어 쌀을 사고 옷을 해입고 추운 겨울을 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죠. 지금처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영화를 보거나 해외여행을 꿈꾸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량이라는 돈이 현대 가치로 9만 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기가 어려웠고 돈의 가치가 귀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화폐 유통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쌀이나 다른 물품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돈은 주로 큰 규모의 거래나 세금을 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1냥짜리 동전을 손에 쥐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알바 시급은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현대의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들도 힘들다고 하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 게임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상대적인 풍요로움과 경제 시스템의 발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일냥의 가치부터 공무원의 월급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풍사까지 500년 전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파헤쳐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기준으로 시작된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때로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선시대 흰양은 국밥 10그릇에 해당하는 현대 가치로 약 9만 원에 육박하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하급 공무원들은 쌀과 콩, 옷감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그 가치는 현대의 최저 시급 수준에 불과했고 심지어 모래 섞인 쌀을 받는 군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하루 품삯은 겨우 국밥 한두 그릇 값에 불과했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돈의 가치와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많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노력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조선시대에는 화폐 경제가 미숙했고 물자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백성은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의 녹봉 시스템 또한 불안정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하급 관리와 군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죠.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당시 사회의 계층 구조와 권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과 효율적인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이 존재하고 공무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임금 체불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과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발전과 개선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지혜를 얻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안정과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1인양의 가치와 그 속에서 펼쳐진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조선시대 1냥의 가치를 국밥 한 그릇과 최저 시급에 비유하며 과거 사람들의 경제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 시간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역사 속 숫자들이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생생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언박싱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처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충족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언박싱 경제학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제가 준비하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지식의 세계로 가장 먼저 뛰어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역사적 미스터리나 흥미로운 사회현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지식의 소용돌이가 항상 함께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